바닷가재와 신경화학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는 바닷가재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수렵과 채집을 편하게 할 수 있고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한 안락한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락한 보금자리는 바닷가재의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바닷가재들은 서열 싸움을 통해 보금자리를 쟁탈하고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던 동물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법을 터득했으며 바닷가재도 예외는 아닙니다.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 탐험하는 바닷가재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바닷가재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게발을 크게 벌려 앞뒤로 흔들면서 상대방 동태를 살피며 눈 밑에 있는 분출기관을 통해 자신의 몸집, 성별, 건강과 감정이 담긴 화학물질인 특별한 액체를 뿌립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느껴지면 큰 충돌 없이 분쟁이 마무리되지만 두 마리의 몸집과 능력이 엇비슷하거나 분출된 액체에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서로 충돌하고 더 겁많은 녀석이 도망가지 않을 경우 크게 싸웁니다. 이러한 영역 혹은 서열 싸움에서 패한 바닷가재는 과거의 공격성은 사라지고 전에 이겼던 적이 있는 적과도 싸우지 않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며칠 동안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영역 싸움에서 이긴 개체와 진 개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뇌화학,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는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한 바닷가재는 옥토파민 비율이 높아집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은 바닷가재는 자신감이 넘치며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은 바닷가재는 후줄근하며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약한 자극에도 뒤를 물러서는 꼬리의 반응이 보이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군인, 장기간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논란 반사 실험을 한 것과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한 국가의 부의 80%를 전체 인구의 20%가 소유하고 있는 파레트 분포나 관련 업계 종사자 수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생산성의 50%를 만든다는 프라이스의 법칙이 있으며 인간 사회 또한 승리를 거둔 상대가 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바닷가재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고 있었지만 3억 년 전 바닷가재의 신경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3억 년 전의 단순한 뇌와 신경계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화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열 구조가 생명체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자연은 정적인 동시에 역동적이다. 자연이 정적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적응성이란 어떤 유기체의 유전자가 자손을 남길 확률을 뜻하며 적응은 환경의 요구에 유기체의 자질을 맞추다는 단어의 뜻을 지닌다. 자연이 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면 자연이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자연은 선택하는 행위자이며 정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자연은 매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며 어떤 종의 유리한 환경이 바뀌면 원래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던 특성도 달라진다. 그러면 자연은 낭만적인가? 오늘날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현대 도시인에게는 그렇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말라리아와 그것을 옮기는 모기, 기아를 촉발하는 가뭄,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에이즈 또한 환경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은 순전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화적 인공물과 엄격히 구분되는 것인 자연의 한 생명체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오래 지속되었고 오랜 시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특성이 물리적인지 화학적인지
아니면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지보다는 그 영속성으로서 해당 생명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뜻이다. 생명체의 탄생 이후 인류라는 수많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인간이 만들지 않은 서열 구조는 문화보다는 자연에 가깝게 되었다. 서열 구조는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뇌의 영역으로 뇌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었으며 인간도 바닷가재와 똑같이 서열이 낮을수록 세로토닌의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아질수록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통과 불안함이 증가하며 질병에 걸릴 위험과 오래 살 확률이 낮았다. 그와 반대로 서열 구조 상위 집단은 세로토닌 수치가 높았고 질병과 고통을 겪을 확률도 적었으며 수명도 상대적으로 길었다. 지위에 따른 차이와 뇌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우리의 뇌에서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한다. 관찰한 후 뇌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지위를 부여한다. 우리의 뇌 속의 계산기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 또한 많다고 생각하면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며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를 여긴다. 세로토닌이 대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자신감이 넘치며 차분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변에서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환경에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더욱 강하게 반응하게 된다. 흔히 스트레스라 불리는 육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며 정신적 에너지와 체력이 빠르게 소모되는 상태이다. 주변에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언제 일어날지 모를 뜻밖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남기지 않고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결국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수준이 낮고 지저분한 쾌락의 유혹에 벗어나기 어려우며 쾌락의 기회 또한 드물기에 일단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에서는 인생 이 파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뇌의 계산기가 때때로 제대로 작동이 않을 수 있는데 보통은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할 때 계산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일상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안증과 우울증이 치료되기 힘든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적절히 반복되는 하루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침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 혈당을 일정하게 해주는 인슐린이 과도 분비되어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된다. 양성순환 고리 과정은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겹쳐지면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정신분석학적 용어이다. 광장공포증 또한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더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또는 장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의미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느낀 불안감이 특정 장소에서 불쾌한 사건으로 인해 양성순환고리 과정이 작동되면 불안감이 공황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공황 혹은 불안과 걱정이 생기면 뇌 속의 불안 체계는 해당 장소의 방문은 무척 위험한 짓이며 그것과 유사한 장소 또한 차례대로 가까이 하기 위험한 곳으로 바뀌어 결국에는 모든 곳이 위험한 곳이 된다. 뇌와 몸과 사회의 양성순환고리에 휘말린 개인은 자기 자신이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 슬픔에 힘든 존재로 가족과 친구와 만남을 꺼려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울증은 점점 심해지게 된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라.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들에게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성인의 세계에서는 신체적으로 차이로 인한 힘의 차이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라진다.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는 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나 저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가해 행위 확대를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억압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뇌 속에 서열 계산기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면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우리 또한 양성순환 고리라는 효과에 효과를 더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적용하면 우리의 삶 또한 변할 수 있다. 몸짓과 언어와 같은 양성순환고리를 바꾸는 것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바닷가재같이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하므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로 볼 것이며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며 그것에 맞게 대우를 할 것이다. 물론 밑바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곳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위치에서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똑바로 서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해도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라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 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우리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